내 손에 쥔 칼이 그의 목에 닿는 순간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내가 원한 공평이야.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밤 내 아들이 그의 형제보다 덜 소중하다고 선언한 그 순간부터 내 세계는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진실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 차례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창밖으로 눈송이가 흩날리는 그날, 나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발밑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스며드는 듯 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가 들어 있었다. 오늘은 민준의 생일이었다. 우리 아들, 이제 10살이 되는 그 아이를 위해 내가 직접 구워온 케이크였다. 아니, 구웠다고 말하기에는 과한 표현이었다. 베이커리에서 사온 걸 포장만 바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이 순간을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였다. 집 안은 조용했다. 이상할 정도로. 보통이면 민준의 웃음소리가 먼저 들려와야 했다. 엄마 하며 달려와 안기는 그 작은 몸뚱이가. 하지만 오늘은 없었다. 대신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섞여 들려왔다.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긴장감이 스며든 대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신발을 벗으며 안을 들여다봤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두 사람. 내 남편, 재훈 씨와 그의 아들, 태민이었다. 태민은 재훈 씨의 전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우리 결혼 후에야 이 집에 들어왔다. 이제 16살, 고등학교 1학년. 키가 훌쩍 크고 얼굴은 날카로워진 태민은 더 이상 그 어리숙한 꼬마가 아니었다. 그는 재훈 씨 옆에 앉아 무언가를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해요. 태민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죽였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민준이는 태민의 의붓동생일 뿐이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재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태민아, 그건 내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야. 내 엄마가 떠난 후에 내가 다시 결혼한 거잖아. 민준이는 아빠, 태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준이가 제 동생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그 애는 그냥 엄마가 데려온 짐덩어리예요. 이 집은 원래 제 거였어요. 아빠의 유산, 모든 게 제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 애가 끼어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의붓동생이라고 소개할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바구니 안의 케이크가 갑자기 무거워 보였다. 태민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재훈 씨는 머뭇거렸다. 태민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싫어해도 민준이는 이제 우리 일부야. 가족. 태민이 비웃었다. 아빠, 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민준이보다. 그 애는 그냥 엄마의 피를 이은 애일 뿐이에요. 제가 아빠의 진짜 피예요. 유언장 봤어요. 아빠가 나중에 다 제게 물려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부터 그 애한테 양보해야 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준이었다. 학교 가방을 메고 붉은 뺨을 한 채로 들어온 우리 아들. 눈이 부시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엄마, 아빠, 오빠, 생일 축하해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태민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민준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생일 축하. 민준아, 너 생일 축하받을 자격 있어? 이 집에서 태민의 말은 느리고 도끼 어린 것이었다.
재훈 씨가 황급히 일어났다. 태민아,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왜 그래? 나 무슨 잘못했어? 태민이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다.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너 때문에 이 집이 엉망이 됐어. 아빠가 너 때문에 나한테 소홀해지고 돈도 너한테 쓰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형제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게. 아빠, 맞아요. 제가 더 소중하죠? 재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나는 벽 뒤에서 몸을 떨었다. 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슴속의 고통이 그걸 압도했으니까. 그날 밤, 민주는 울면서 잠들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태민아,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다 갚아줄게요. 하지만 그 다짐은 아직 모호했다. 그냥 분노일 뿐 진짜 복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한 대형 병원의 간호사였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뚫고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태민의 말을 되새겼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훈 씨는 태민을 데리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민의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주한 후 재훈 씨는 태민을 홀로 키웠다. 그리고 나와 결혼하면서 민준을 데려왔다. 우리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냥 서로의 상처를 메우기 위한 거래였다. 재훈 씨는 외로운 아버지였고 나는 홀어머니였다. 하지만 그 거래가 깨지기 시작한 건 태민이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였다. 병원에 도착해 나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동료 간호사 지은이가 다가와 물었다. 언니, 오늘 표정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태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이제 나의 적이었다. 아니, 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일러.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재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제 일 미안해. 태민이가 스트레스 받는가 봐와 학교에서 왕따 당한 적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해해. 하지만 이해하지 않았다. 왕따. 그게 민준을 짓밟을 핑계가 될 수 있을까? 재훈 씨는 태민 편을 들었다. 항상 그랬다. 그의 진짜 피를 지키기 위해. 그 주말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재훈 씨의 제안이었다. 화합을 위해라고. 하지만 그 모임은 지옥이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태민은 완벽한 아들이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며 인사하고 민준에게는 동생, 케이크 먹을래 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민준을 향한 경멸이 스며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민준이 내 손을 잡고 걸었다. 엄마, 오빠 오늘 착해 보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오빠도 내 오빠야. 하지만 그 순간 태민이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장난처럼 보였지만 힘은 세게 들어갔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다. 아야. 태민이 웃었다. 미안, 동생. 실수야. 재훈 씨가 달려와 태민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아, 괜찮아. 조심해 라고만 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태민의 약점을 찾아야 했다. 그 아이의 비밀, 그의 어두운 면. 재훈 씨가 잠든 후 나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태민의 이메일을 훔쳐봤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다. 단순했다. 그 안에서 나는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태민이 학교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 의붓 엄마. 그 여자 때문에 집이 엉망이야. 아빠를 홀려서 내 유산을 뺏으려 해, 민준. 그 꼬마는 그냥 도구야. 없애고 싶어. 그리고 더 끔찍한 건 태민이 학교에서 약을 팔고 있다는 증거였다. 불법 약물, 아마도 ADHD 약을 고가에 재판매하는 거였다. 그 돈으로 사치품을 사는 흔적까지. 내 손이 떨렸다. 이건 범죄였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부족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이걸로 태민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 더 깊이 파야 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공평하게, 천천히. 며칠 후, 태민의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거리는 내 마음처럼 혼란스러웠다. 태민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의 무릎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그는 오빠가 왜 그랬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장난이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태민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나는 태민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부모님, 태민이가 요즘 수업에 집중이 안 돼요. 상담을 추천드려요. 선생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데려갈게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나는 태민의 사물함을 염탐하기 위해 왔다. 복도 끝, 태민의 사물함 앞 나는 청소부 아줌마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다. 잠깐 봐도 돼요. 아줌마는 모른 척 자리를 피했다. 사물함 안에는 교과서와 함께 작은 비닐봉지가 있었다. 흰 알약들. 정확히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지만 불법으로 유통되는 물건. 태민은 이걸 팔아 돈을 버는 중이었다. 봉지 안에는 현금 뭉치도 있었다. 200만 원 정도. 나는 사진을 찍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면 태민은 끝장날 테다. 하지만 그건 너무 쉽다.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그는 내 아들에게 한 고통을 똑같이 느껴야 한다. 가족 앞에서 그의 중요함이 무너지는 걸 봐야 한다. 집에 돌아오니 재훈 씨가 출장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이번 주말에 태민이랑 미국 유학 상담 갈게. 어머니가 추천한 에이전시야.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민준이랑 둘이서 잘 지내자.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유학. 태민의 미래를 위해 내 아들을 버리는 건가? 그날 밤 민준이 내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린 거야. 종이 위에 네 사람. 재훈 씨, 나, 민준, 태민. 하지만 태민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해진 눈, 입. 오빠가 싫어. 민준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민준을 안고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약속해. 그 약속은 복수의 서곡이었다. 다음 주 나는 태민의 약물 유통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 지위를 이용해 약물 기록을 확인했다. 태민이 처방받은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태민이가 ADHD 증상이 심해졌대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재판매를 위한 거였다. 나는 익명으로 태민의 학교 포털에 팁을 올렸다. 약물 유통 의심 학생, 태민. 학교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태민은 호출되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재훈 씨에게 소리쳤다. 아빠, 누가 나한테 찔렀어. 이 집에 배신자가 있어. 재훈 씨가 나를 봤다. 의심의 눈빛. 여보, 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태민아, 내가 뭘 숨기고 있었던 거지? 태민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과 그 꼬마 때문에. 그날 태민은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그의 울음소리. 처음으로 느껴지는 약함.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태민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재훈 씨가 잠든 틈을 타서. 안에는 더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있었다. 친구에게 민준 그 새끼 학교에서 괴롭혀서 울게 할까봐 재미있을 텐데. 그리고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 보낸 사진. 민준의 방에서 훔친 장난감, 부서진 채로. 분노가 끓어올랐다. 태민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조작되고 계산된 괴물. 나는 계획을 세웠다. 태민의 약점을 이용해 그의 미래를 망치자. 유학 상담 날 나는 에이전시에 연락했다. 익명으로. 태민, 불법 약물 이력 있음. 확인하세요. 에이전시는 즉시 거절했다. 위험합니다. 다른 학생 추천하세요. 태민이 알게 된 건 상담 후였다. 아빠. 왜 거절됐어? 당신 탓이야. 재훈 씨는 당황했다. 태민아, 내가 뭘 한 거지? 태민의 눈이 나를 향했다. 당신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 그는 없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우리 집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민준의 학교 행사 날 태민이 나타났다. 동생, 축하해.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선물이 아닌 빈 종이봉투였다. 민준이 열어보니 안에는 넌 필요 없어 라는 쪽지. 민준이 울었다. 나는 태민을 끌고 나가 속삭였다. 그만해. 아니면 내 비밀을 다 폭로할게. 태민이 웃었다. 폭로. 해봐. 아빠는 날 믿어. 당신은 그냥 의부선마일 뿐이야. 그 말에 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게임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재훈 씨의 회사 동료를 만났다. 옛 친구인 상철 씨, 태민이 일 때문에. 조언 좀. 상철 씨는 재훈 씨의 비밀을 털어놨다. 재훈 씨, 태민 유지를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적 있어. 세금 문제로 조용히 넘어갔지만 또 하나의 약점. 재훈 씨의 범죄. 하지만 나는 태민을 노렸다. 그 돈이 태민의 유학 자금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재훈, 회사 자금 유용 의심 조사 시작. 재훈 씨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태민은 나를 탓했다. 당신,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이제 그는 약해지고 있었다. 그의 중요함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다. 봄이 왔지만 우리 집의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한강의 벚꽃이 피는 주말, 재훈 씨는 세무조사로 출장을 미뤘다. 집안은 적막했다. 태민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주는 나와 붙어 다녔다. 엄마, 오빠가 무서워. 그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쥐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나는 걱정했다. 복수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태민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가 섞인 증오. 그는 나를 피했지만 밤에 몰래 내 방을 염탐했다. 나는 느꼈다. 그 아이는 반격을 준비 중이었다. 병원에서 근무 중 나는 지은이에게 털어놨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 지은이는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언니, 때론 놓아주는 게 나아. 아이들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태민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뿌리는 너무 깊다. 재훈 씨의 피, 그의 어머니의 유산, 그 모든 게 태민을 도구로 물들였다. 퇴근 후 나는 태민의 친구를 추적했다. 카카오톡 로그를 해킹한 건 아니었다. 그냥 그의 핸드폰을 다시 훔쳐봤다. 친구 민호에게 의붓엄마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복수할 거야. 민준부터 시작해서 민호의 답, 어떻게? 약 먹여? 내 피가 식었다. 그들은 민준을 노리고 있었다. 즉시 나는 민준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왔다. 오늘은 엄마랑 놀자. 민준은 기뻐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나는 태민의 친구를 봤다. 학교 근처에서 기다리는 민호. 그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오늘 언제?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들의 계획, 민준의 도시락에 약을 타서 학교에서 발작을 일으키게 한다. 그럼 의붓엄마 탓으로 돌려? 아빠가 이혼할 거야?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날 밤 나는 태민의 방에 들어갔다. 태민아, 우리 이야기하자. 그는 문을 잠그려 했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내 계획 알아? 민준 건들지 마.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내 유학 망치고 아빠 회사 엉망으로. 내가 먼저 민준을 상처 줬어. 가족 앞에서 내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웃었다. 맞아. 내가 더 중요해. 너희는 그냥 침입자야.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처음으로. 내가 침입자야. 이 집은 민준의 집이야. 태민이 밀쳐냈다. 아빠한테 말할게. 당신 미쳤다고.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왜? 그의 비밀이 더 컸으니까. 다음 날 학교에서 민호가 체포되었다. 약물 소지로. 태민은 조사받았다. 민호가 혼자 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태민의 사물함을 뒤졌다. 더 많은 약이 나왔다. 재훈 씨가 경찰서로 달려왔다. 태민아, 왜? 태민이 울었다. 아빠, 믿어줘. 누가 함정 팠어. 재훈 씨의 눈이 나를 향했다. 여보, 너 진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바에 태민의 메시지 은하는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재훈 씨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날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태민은 당신들 때문에 소리치며 짐을 쌌다. 할아버지 집으로 갈게. 재훈 씨가 막았다. 태민아, 기다려. 해결하자. 하지만 태민은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복수의 첫 승리.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함. 며칠 후 태민은 돌아왔다. 미안해. 오빠로서 잘할게. 그의 눈빛은 가짜였다. 나는 알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반격의 기회를. 민준의 생일이 다가왔다. 올해는 제대로 치르기로 했다. 나는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 초대, 케이크, 풍선. 태민도 불렀다. 오빠도 와. 파티 당일 아이들이 웃고 떠들었다. 민준의 미소가 집을 밝히는 듯 했다. 태민이 들어왔다. 선물 상자 들고. 동생, 이거 너 줄게. 민준이 열어봤다. 안에는 부서진 장난감. 그의 좋아하는 로봇. 오빠. 왜? 태민이 웃었다. 장난이야. 새로 사줄게.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민준이 울었다. 오빠 싫어. 나 안 생일 축하해. 파티는 엉망이 되었다. 재훈 씨가 태민을 나무랐다. 내가 왜 그래? 태민이 소리쳤다. 왜? 민준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형제. 웃기지 마. 그 말에 모든 게 폭발했다. 나는 칼을 쥐었다. 부엌에서.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내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태민의 학교 생활을 무너뜨리자. 나는 담임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다. 태민, 괴롭힘과 약물.
학교는 태민을 퇴학시켰다. 기록에 남아요. 태민의 절규가 들려왔다. 아빠. 학교에서 쫓겨났어. 당신들 탓이야. 재훈 씨는 무너졌다. 태민아.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 태민의 미래는 이미 어두워졌다. 나는 민준을 안고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다. 태민의 증오가 이제 나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는 그때 우리 집은 이미 폐허였다. 재훈 씨는 회사에서 휴직을 냈다. 세무조사가 끝나지 않아 그는 매일 서류를 들여다봤다. 여보, 이게 다 오해야. 누가 신고한 거지? 그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다. 나를 향한.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태민의 문제부터 해결하자. 태민은 방에 틀어박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다. 뺨이 홀쭉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졌다. 오빠, 밥 먹어. 민준이 문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를 만났다. 정신과 의사 추천으로 온 태민 같은 케이스.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반사회성 장애. 의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 가능해요? 조기 개입이면? 하지만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입으면? 나는 태민을 치료소에 데려갔다. 재훈 씨의 동의로. 태민아, 도와줄게. 상담실에서 태민은 처음으로 털어놨다. 엄마가 떠난 후 아빠가 날 버린 기분이었어. 당신이 오고 민준이가 오면서 더. 나는 공감했다. 미안해. 하지만 민준은 무슨 죄?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 난 그냥 보호하고 싶었어. 내 것을.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는 정당한가? 태민도 피해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는 순간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도 민준은 없애야 해. 그럼 아빠가 다시 날 봐줄 거야. 상담사는 충격받았다. 태민 씨,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션이 끝난 후 나는 모든 기록을 복사했다. 이걸로 태민을 영원히 묶을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니 재훈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민이 치료. 왜 갑자기? 그 애를 위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다. 태민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의 방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 달려가 보니 민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입가에 거품. 엄마. 아파. 태민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빈 약병. 장난이었어. 그냥 수면제. 재훈 씨가 태민을 때렸다. 처음으로. 너 미쳤어. 태민이 피를 흘리며 웃었다. 아빠, 이제 알았어. 당신도 날 버리는구나. 경찰이 왔다. 태민은 병원으로. 미성년자라 보호 관찰. 하지만 그의 눈빛은 죽음 같았다. 당신. 갚아줄게. 나는 민준을 안고 병원에 갔다. 독성 검사, 과다 복용.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았다. 민준은 오빠가 날 죽이려 했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 사건 후 재훈 씨는 변했다. 태민을 보낼게. 미국으로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민의 기록이 유학을 막았다. 나는 복수의 세 번째 단계를 밟았다. 태민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재훈 씨의 전 부인, 지금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 태민이가 위험해요. 당신 아들이에요. 그녀는 즉시 날아왔다. 공항에서 만난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재훈 씨, 당신 탓이야. 우리 아들을 망쳤어.
태민은 어머니 품에 안겼다. 엄마, 데려가. 하지만 그녀는 태민의 비밀을 알게 됐다. 내가 보낸 증거로. 태민아, 왜? 내가 약을. 태민이 무너졌다. 엄마도 날 버려? 그녀는 태민을 데리고 갔다. 리합이 필요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태민을 정신병원에 넣었다. 치료라는 이름으로. 재훈 씨가 절규했다. 왜? 내 아들인데. 나는 말했다. 당신 선택이야. 태민이 한 짓 다 갚아야 해. 집은 이제 우리 셋, 나, 재훈 씨, 민준. 하지만 재훈 씨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 모든 게 내 짓이지?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하지만 공평했다. 태민의 중요함은 이제 먼지였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서울거리에서 나는 홀로 걸었다. 이혼 후 재훈 씨는 태민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 민준이 양육권은 너에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준과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왔다. 압구정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평화가 찾아왔다. 민준은 엄마, 이제 오빠 없어서 좋아해라고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복수의 후유증. 밤마다 태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울음, 그의 증오. 나는 병원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프로모션, 새 직장. 하지만 속으로는 태민의 소식을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친구들 통해. 태민은 병원에서 나왔다. 어머니의 돈으로 프라이빗 치료.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위붓엄마, 내 놈 때문에. 돌아갈 거야. 복수할게. 그의 위협에 나는 떨렸다. 민준을 지켜야 했다. 나는 경호원을 고용했다. 비싼 돈이었지만 후회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태민이 나타났다. 우리 원룸 앞 엄마. 아니, 당신. 이야기하자. 민준을 재운 후 나는 문을 열었다. 뭐? 그는 야위었다. 눈은 붉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치료받았어. 변했어. 나는 믿지 않았다. 증거. 그가 손을 내밀었다. 민준이 만나게 해줘. 사과할게. 민준이 깨어났다. 오빠. 태민이 무릎 꿇었다. 동생, 미안해. 오빠가 나빴어. 민준이 안겼다. 오빠. 다시 가족.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용서. 복수의 끝. 하지만 태민의 눈빛, 그 안에 숨겨진 어둠. 며칠 후 태민은 매일 왔다. 선물, 도움. 재훈 씨도 연락했다. 태민이 변했어. 용서해. 나는 믿으려 했다. 가족 재결합. 하지만 직감이 말했다. 아니. 태민의 핸드폰을 다시 봤다. 기회는 왔다. 그가 샤워할 때 메시지, 민호, 준비됐어? 이번엔 진짜로. 민준부터. 그들의 계획, 민준을 납치해, 나를 협박. 돈, 또는 재훈 씨의 양육권. 나는 즉시 경찰에 갔다. 모든 증거 제출. 태민은 체포되었다. 배신자. 또 배신. 재판날, 태민은 나를 노려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판사는 유죄. 5년형 미성년자라 감형됐지만 그의 미래는 끝. 재훈 씨가 울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말했다. 태민의 선택. 그리고 내 선택. 민준은 오빠 이제 안 올까? 물었다. 안 와, 이제 우리 둘이야?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태민의 어머니가 마지막 연락, 당신 승리야. 하지만 태민은 영원히 망가졌어. 나는 알았다. 공평한 대가.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눈이 다시 내리던 그날, 나는 민준과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다. 엄마, 올해 소원 뭐야? 민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평화. 너와 나. 태민의 감옥 소식은 들려왔다. 그는 잘 적응 중이라고. 재훈 씨는 미국에서 새 삶을. 가끔 돈을 보냈다. 민준 위해. 나는 용서했다. 아니, 잊었다. 복수는 나도 망가뜨렸다. 가슴속 흉터, 잠 못 이루는 밤들. 하지만 민준의 미소가 그걸 치유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다. 태민의 옛 친구, 민호. 간호사님. 태민이 때문에. 그는 사과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도왔다. 상담 연결. 복수의 여파, 이제 치유의 시간. 민준의 11번째 생일, 나는 케이크를 직접 구웠다. 엄마 최고, 그의 포옹에 눈물이 고였다. 밤, 혼자 창밖을 보며 나는 속삭였다. 태민아, 내가 한 말 잊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놓아줄게.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여정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가족의 의미, 사랑의 무게. 그리고 한 인간의 어둠.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간다. 눈 내리는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으로.